안녕하세요. 박원경 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형사사건 변호했던 것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저희가 이 사건은 2022년 7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,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받게 돼서 결국은 재판에서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는 4년 7월에 선고를 받았습니다. 사건 발생하고 바로 이게 수사 시작돼서 1심에서 무죄 받기까지 만 2년이 걸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죄명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라고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추행했다라는 혐의입니다.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고 저희가 어떻게 변호를 해서 무죄를 받았는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원래 피해자가 2명인 경우는 피해자가 먼저 A가 있고 B라고 있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A는 본인의 피해 진술을 하겠죠. 그리고 또 목격한 걸 또 진술을 하겠죠. 목격한 게 뭐냐? B에 대한 추행 부분을 목격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, B도 역시 본인의 피해를 진술을 할 것이고, 물론 A 먼저 추행을 당한 A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본인 피해 부분만 진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피해자가 2명이면 이런 진술 자체가 증거니까 좀 뭔가 좀 강력해진다라는 거죠. 유죄로서. 그래서 이런 사건이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피해자가 2명이고 서로 또 뭐 목격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죄를 받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, 수사 단계에서는 종결이 안 되고 이 재판까지 와서 피해자를 이제 증인으로 각각 불러서 저희가 열심히 신문도 하고 또 다른 증거도 막 제출을 하고 이러면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2년에 걸쳐서 이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. 먼저 사실관계부터 설명 좀 드리면, 공소사실은 재판에 넘어간 사실을 이제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 8월입니다. 22년 8월에 밀착해서 비비고 피해자 몸을 피하려고 했음에도 8에서 10분간 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되어 있고, 다른 피해자 B라고 할게요. B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자리를 옮기자, 먼저 앞에 피해자 A가 자리를 옮기자 그 앞에 있던 B한테 접근을 해서 전체로 밀착해서 접촉하고 또 피하려고 했는데도 또 재차 수분간 상태 유지했다.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라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. 근데 이런 사건은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증거를 흔들어야 됩니다. 증거를. 항상 저희 유튜브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유죄 증거가 있지 무죄 증거란 건 없습니다.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란 게 상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유죄 증거를 흔들어야 됩니다. 흔드는 거를 우리가 탄핵이라고 합니다. 믿을만 하냐, 신빙성이 있느냐, 신빙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걸 흔들어 놓는 걸 탄핵이라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제가 변호인이 된 것이니까 반대 신문이란 걸 하는 겁니다. 반대 변호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.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믿을만한가, 못 믿겠는가, 이거를 판사한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유죄가 되는 것이겠죠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판결문에 나온 내용을 모두 다 읽어드리는 건 좀 무리겠지만 여러 가지 피해자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피해자를 좀 불러봤더니 첫 번째 A 피해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B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 시점에 관해서도 원래는 공식적인 신고 접수 시간을 보면은 오후에 접수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접수했다라는 취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행당했다라는 그 진술이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일치를 해야 됩니다. 최소한 비슷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. 그런데 점차 요 정도 진술을 했다가 요 정도 진술을 했다가 또 이 정도 진술로 이게 뭔가 더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사실을 진술을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피해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쓰는 데 있어서 지장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. 근데 실제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가 않겠네요. 근데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졌습니다. 처음에는 계속 접촉이 됐다 이런 취지로 갔는데 뒤로 갈수록 경찰 조사나
법원에 와서는 전혀 말하지도 않았던 뭐 성관계 비슷하게 펌핑을 했다는 시까지 점점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이게 과장을 넘어서 실제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했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뭐 경찰 조사나 최초 신고할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아울러 제가 했겠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이 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판결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경험치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피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면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성기를 접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고 뭐 골반, 엉치뼈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뭐 성기 근처, 항문 근처 비비면서 펌핑 운동 또 30회 이상 이런 식으로 너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겠죠. 그러면 이런 얘기를 경찰에서 얘기를 해야지 법원 와서 새롭게 얘기를 하면 아마 피해자는 어떻게든 자기 진술을 좀 구체화하고 어떻게든 가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믿을 수 없는 진술이 돼버리는 것이겠죠.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무죄 판결 이유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좀 이상한 자세였다 피고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게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실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십자인대 파열로 그 당시에 좀 다리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다리를 좀 절고 있었고 똑바로 서 있는 게 좀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은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진료 기록과 또 해당 병원에 대해서 어떤 질문지를 보내는 걸 사실조회라고 하는데요. 사실조회 신청 이런 걸 통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되게 이런 식도 저희가 아울러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와 피해자를 좀 증인으로 신문을 했을 때 이런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구가 잘 맞았다라고 한다면 판사도 우리 주장이 맞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증거 조사나 이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입증을 해서 증명이 없다라고 봐서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. 이제 코로나고 때나 이럴 때는 뭐 접촉이나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한여름이거나 또 이게 접촉이 빈번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이럴 때는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지하철 추행 그러니까 공중밀집 장소 추행 공밀추라고 보통 약칭으로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나 이런 수단성이 없습니다. 그냥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변호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다행히 잘 변호를 해서 무죄 판결 2명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.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뭐 답변도 드리고 또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